네, 1회 체육 10번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영역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응급처치 이런 거 보니까. 자, 바로 1번으로 보겠습니다. 기억의 명칭을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영역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땡땡땡땡땡을 주된 능력으로 본다. 어, 바로 우리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과의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예, 건강관리 능력, 그리고 신체 수련 능력, 그리고 경기 수행 능력, 뭐 신체 표현 능력 등이 있었죠. 자, 설명 다 필요 없고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전 영역, 안전 영역이죠.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우리 건강 관리 능력이라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뒤에 지문과 요 설명을 읽어보면 다른 답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의 엄교사가 활용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니은을 보니까요. 별다른 설명은 없네요. 바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학생에게 어떤 특정한 유형이나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고자 할 때 이용된다고 합니다. 평가에서는 어떤 학생의 기술 습득 여부와 교사의 기대한 도달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땡땡땡땡 형식의 채점표는 대부분 운동 기능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며 이게 했는지 안 했는가 평가를 하는 거겠네요. 그죠? 관찰자에 기록되지만 녹화된 장면, 지필평가, 다른 산출물 평가할 때도 사용되는 거. 우리 평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잘 했냐 안 했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법이 떠오르게 되겠네요. 다른 평가법은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응급 상황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 골라라고 하네요. 자, 응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입니다. 코피가 날 땐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엄지와 검지로 코를 5분 정도 눌러줍니다. 압박해줍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응급처치 방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이 많은데 코피가 날 때는 절대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학생 B 보겠습니다. C를 먼저 볼게요. 벌레 물린 부위에 침이나 된장 바르는 것. 이건 민간요법입니다. 상처가 덧나거나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역시 뭡니까 상처 부위나 벌 같은데 뭐 소주를 바른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민간요법이 되겠어요. 학생 D 보겠습니다. 화상 입었을 때 얼음이나 얼음팩 사용하는 것은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찬물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얼음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상처들이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얼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B가 되겠습니다. 찰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독약 가산화수소를 한다고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는 게 맞지만 소독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주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뭐 흐르는 물, 깨끗한 물로 그냥 헹궈주고 우리가 연고를 발라주고 거즈나 밴드로 뭐 외부 요인에 대해 차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산화수소소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세포까지 소독시킨다, 괴사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산화수소수는 바른 대처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B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우리가 뭐 흐르는 물, 깨끗한 물로 헹군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의식 확인하기 그리고 119에 신고하기인데 A에 해당하는 말 우리 알죠? 119에 신고를 한다라고만 쓰면 우리 정답의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여서 신고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목해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저기
동그란 안경 쓰시고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A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씀은 심폐소생술이죠. 심장 충격, 가슴 압박을 해준 다음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긴 하고 호흡을 살려줄 수 있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B에는 인공호흡하기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C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심실세동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통과시켜서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계이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기계다.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 심장 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제세동기 이런 용어로 우리가 설명이 되었는데 저도 찾아보니 최근에 용어를 쉽게 바꾸었습니다. 심장 충격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심장 재생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이 말도 정답으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표현 영역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의 임교사의 수업과 가장 관련 깊은 체육과 교수 학습 방향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 학습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꼭 외워줘야겠죠. 체육과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 학습,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자기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정가 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교사 보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여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 그 표현 활동, 직접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뒤에 또 임교사 얘기하죠. 모든별로 토론하여 봅시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직접적인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헨리슨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이건 최근에 기출되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요 명칭은 다 출판사나 참고하는 그 서적마다 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들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0수준부터 5수준까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5수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전이지요, 전이. 전이 단계는 무엇입니까? 수업 외에서 타인을 돕거나 지도하고 학습 내용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에서 그런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동생을 가르쳐 함께 리듬 표현 작품 만들어 보았다. 혹은 만들었던 거를 더 보완하고 해서 하게 발표했다. 혹은 방과후 시간에 친구들과 놀면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즐겁게 협동하면서 리듬 표현 활동을 하였다.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듬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입니다. A에 해당하는 리듬 체조, 리듬 표현 도구를 두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구를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 리듬 표현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냐면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면 우리 공, 혹은 줄, 후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리본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래서 공, 줄, 후프, 리본 등등등 곤봉 이런 거 표현 도구가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으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